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뺄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기 전에 시청자 퀴즈 확인해 봐야죠.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양수 12 더하기 음수 12의 값은 얼마일까요? 하는 것이 지난 수요일에 시청자 퀴즈였어요. 해서 0 맞습니다. 선생님 문자로 9시 45분에 정확하게 온 분이 딱 3분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1반에 지난번에도 이 학생이었는데 1반에 19번 학생이 제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시청자 퀴즈, 오늘 5월 19일 날짜의 시청자 퀴즈는 여기 있듯이 음수 4와 음수 3에 여기 곱하기 기호가 키보드에 없어서 영어에 곱하기 X를 쓰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실제로 프로그램상에서는 숫자 패드에 9 위에 오각형으로 된 별표를 많이 씁니다. 곱하기 대신 이걸 많이 써요. 실제로 씁니다. 음수 4 곱하기 음수 3은 얼마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조금 이따 수직선 위에 그려서 생각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청개구리 데려다가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화요일날 수업은 11시 35분에 보내주십니다. 문자로 확인하고 돌림판 차스도 해야죠. 미리 오늘 출석 체크 19일 출석 체크 퀴즈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출석 체크 퀴즈는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와 같다라는 이 덧셈에 대한 성질이 있어요. 좋은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쟤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힌트는 땡땡 법칙이라고 말한다. 땡땡 법칙. 동네에도 많이 있어요. 주민센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청자 퀴즈 음수 4 곱하기 음수 3은 얼마일까요? 하는 것과 출석 체크 퀴즈는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와 같다는 무슨 법칙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 퀴즈의 답은 이 EBS 클래스에 댓글로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선생님 그거 출력해서 출석부 붙인다 그랬습니다.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하시고 돌림판 차스 한번 확인해 봐야죠. 어디였어? 맥스 룰렛 돌려보겠습니다. 자, 돌려주세요. 오늘이 5월 19일입니다. 소리 좀 크게 해주라. 4반입니다. 4반에 바로 입력해야지. 또 4반에 4반에 그 다음에 윌류 돌려주세요. 자, 몇 번 학생이 과연 청소당번이 아니구나. 안타깝게 걸려야 돼. 5번 학생입니다. 5번 학생이 부채를 선물로 받게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끝났다고 따당 하고 아까처럼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놔두시고, 교과서 41페이지 펴주세요. 교과서 41페이지 펴주세요. 얼른 펴주세요. 필기도구 준비하시고. 하나 더 선생님이 카페 지난주에 소개했었는데, 사실 5월 월요일 어린이날 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프린트 수학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프린트 수학 네이버 카페 여러가지 할 수 있는 보드게임, 전개도, 착시,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맨 위에 프린트 수학 온라인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가지 활동하고 만들고, 그 만든 결과물이든 과정이든 사진으로 찍어서 또는 그 결과를 사진으로 찍어서 또는 파일을 올리시던 여기에 참여를 하시면 선생님이 등교 수업 후에 또 상품을 준다 그랬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재밌게 놀고 그 활동을 올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뭘 살펴봤었냐면 정수, 정리된 수라고 했습니다. 유리수 뭐였죠?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걔네들을 수직선,
수직선에 나타내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인지. 그걸 뭐라 그랬더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그렇죠. 절대값. absolute value. 절대값이라 그랬습니다. 절대값으로 나타내어서 그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마인지 생각해 본다 그랬습니다. 택시가 후진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또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500km라고 한다면 부산에서 서울 올 때 마이너스 500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양수로 취급하죠. 그래서 절대값, 거리를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리수들의 덧셈과 뺄셈을 하려고 얘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 자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아니죠. 유리수의 뜻이 뭐였냐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니까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자연수, 또 0, 심지어 0도 어떻게 돼요? 0분의 0, 0분의 0은 나중에 배웁니다만 5분의 0, 피자를 8조각 냈는데 하나도 안 먹었어요. 8분의 0이 되겠죠? 그런 것들도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수들을 앞으로는 수직선에 나타내어서 이렇게 계산하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때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음수. 우리 음수 생각납니까? 엘리베이터에 탈 때 B1, B2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온도계 계속 나오죠? 지금은 영하로 내려가는 일은 없습니다만 저 강원도나 추운 지역은 가끔 영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수들에 대해서 덧셈과 에디션, 그 다음에 뺄셈, subtraction, 뺄셈을 먼저 오늘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왜 배울까 잠깐 볼까요? 성취 기준 학습 요소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 빨간색 볼펜 준비.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뺄셈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막 몇천, 몇만, 막 분수 막 몇십 분의 몇 그런 것도 했는데요. 맞아요. 그런 것을 다 배우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음수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선생님 어렸을 때 춘천 옆에 홍천강 근처에 살았는데 개구리가 얼마나 울어대는지 보면은 그 개구리 울음소리에 잠을 깰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개구리들, 우리나라에 있는 토종 개구리는 갈색으로 된 참개구리들이 주로 있고, 그 다음에 신기하게도 늪지대나 그런 데는 청개구리가 많이 있어요. 청개구리. 꼭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황소개구리가 더 많습니다. 어쨌든 성취 기준 학습 요소 보겠습니다. 청개구리 생각해서 음수의 덧셈 뺄셈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뺄셈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수학 시간에 빨리 해 그런 얘기 합니까? 모르겠어요. 뭐 체육 시간에 친구한테 축구공을 패스해 줘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으나 수학은 그게 아니라 했어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수학 배운다 그랬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수학을 배운다 그랬는데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하셔야 돼요. 왜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왜 할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학습 요소 교환법칙 동그라미 쳐주세요. 저기 선생님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저 수유시장 가면 이렇게 써있는 거 있어요. 종이에다가 카드 X, 카드 안됨, 그 다음에 교환 안됨 그렇게 써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일까요? 모르겠어. 물론 이제 서점에서도 책은 괜찮은데 뭐 DVD나 또는 뭐 전자제품 같은 것은 한번 구입해서 개봉하게 되면 교환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여기 나오는 교환 법칙은 무엇일까요? 저기 출석 체크 퀴즈죠. 결합 법칙도 살펴볼 겁니다. 그 안에 보니까 2015년 서울시의 전입자 하면 이사를 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전입자가 이렇게 되고 전출자 이사를 해서 나가시는 분 이렇게 된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수들은 지난번에 선거할 때처럼 또는 뭐 여러분들 학교 급식을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식당에서 뭐 어떤 준비한다고 할 때 사람의 수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 3월 달에 우리 수성중학교 3학년 학생이 150명 졸업했어요. 150명 졸업을 했습니다. 2월 달에. 그런데 올 3월 1일 날 입학한 우리 여러분들 학생들은 120명이에요. 120명.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0명 차이가 나죠? 30명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30명이 줄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영양사 선생님은 그것에 맞게 급식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 아래 41페이지 활동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수업 시간에 다 못 살펴보는 확인하기나 창의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은 각자 해보시고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다 하기 힘듭니다. 마찬가지 이 활동하기도 밑에 대부분 활동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도입하는 부분이므로 각자 꼭 끝나거라도 시간 남을 때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방과후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수학을 어떻게 해야 잘하나요? 일주일에 3시간 이거 해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밥 먹잖아요. 매일 세수하고 그것처럼 수학도 매일 손으로 하셔야 돼요. 손으로 매일 손으로 해야 실력이 쏙쏙 들어요. 자 어쨌든 뭐 줄다리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줄다리기 많이 해봤어요? 학급별로 체육 시간에 줄다리기 하면 마지막에 딱 서 있는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뭐 청팀 이쪽이 빨간색이네요. 홍팀 파란색 청팀 어디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위치를 한번 생각해보자. 수직선에 나타내보자. 그 얘기입니다. 자 보시죠. 42페이지 맨 위에 줄 쳐주세요. 맨 위에 줄 쳐주세요. 수직선 위에서 수직선 위에서 양수 동그라미 쳐주세요. positive number 해서 플러스 양수는 오른쪽에 음수 동그라미 쳐주세요. 음수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하자. 이를 이용하여 덧셈의 위치를 수직선 위에 계산해보자. 아까 얘기한 대로 선생님 청개구리 우리나라에 있는 양의 방향으로 가는 경우를 청개구리가 가는 걸로 생각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살펴보죠. 1번 보겠습니다. 펜 준비. 양의 정수 더하기 양의 정수. 그러나 이거 플러스 기호 없으면 초등학교 때 했던 3 더하기 2하고 똑같아요. 할아버지님한테 세뱃돈을 3만원 받았어요. 요즘 5만원짜리도 있긴 합니다만 3만원 받았어요. 거기다가 또 어머니가 야 집에 가서 차비해라 하고서 2만원을 또 주셨어요. 우와 기분 좋은데? 참개구리 오른쪽으로 퐁당 세 칸 가는데 여기다 2칸 더 가세요. 퐁당 이렇게. 그럼 당연히 플러스 5가 되겠죠.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초등학생도 다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유치원 애들도 알아요. 여기에 절대값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절대값. absolute value. 그럼 절대값은 두 개의 절대값을 더한 5가 되겠죠.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더 잘할 거예요. 이건 자연수의 계산과 똑같습니다. 이거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2번 보겠어요. 2번 마찬가지. 2번도 보세요. 음의 정수 더하기 음의 정수. 그래서 여기 청개구리가 있는데 이 청개구리는 자 앞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쪽으로 음의 방향으로 3칸 갔어요. 음의 방향으로. 영화야 영화. 어우 추워. 퐁당 3칸 갔는데 거기서 더 가기를 더해라 더 가거라. 근데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이 청개구리에는 마이너스 2. 반대로 2칸. 여기서 양의 방향이 아니라 그대로 음의 방향으로 2칸. 퐁당 여기가 되겠네. 자 여기에 번개 표시. 양수는 다 알고 번개 표시 이렇게 찔러주세요. 번개 표시 찔러주세요. 여기가 미안한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되겠죠. 퐁당 해서 여기가 되겠죠. 음수가 되겠죠. 엘리베이터 생각해볼까요? 엘리베이터에서 지하 3층으로 내려갔어요. 수유역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잘못됐어. 화장실 가려고 지하 2층 더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하 5층이 되겠죠. 지하 5층. 이렇게 되겠죠. 뭐 온도로 생각하셔도 좋고.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냐면 절대값으로 생각하자 그랬죠. 즉 음수 더하기 음수의 결과는 절대값으로 생각하면 그 절대값만큼 음의 방향으로 갔잖아요. 더 갔잖아요. 그러므로 두 절대값을 더하고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음수 쪽으로 갔잖아요. 음수 쪽으로. 음의 방향으로 이쪽. 그 공통인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현재의 이 청개구리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3번부터 어려워져요. 3번부터 이제 자 생각하셔야 돼요. 입 다물고. 마치 이런 경우에 마치 할아버지한테 용돈을 3만원 받았어요. 3만원 세뱃돈을 받았는데 친구들하고 피자 사 먹느라고 2만원을 썼어요. 요즘 피자 값이 어떤가 모르겠네. 그럼 지금 주머니에 얼마 나와 있을까요? 10,000원이 되겠죠. 계산이 잘 안 될 때는 돈으로 생각하세요. 다 금방 감산으로 돼요. 자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양수 3 더하기 음수 2 음수예요. 부호가 서로 다르네.
절대값을 신경 쓰면서 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출발 퐁당 퐁당 양수삼 여기서 청개구리 반대로 음의 방향으로 반대로 두 칸 갔으니까 절대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요만큼이 3에서 요만큼이 줄어들겠지요. 줄어들고 당연히 얘가 더 이쪽으로 많이 왔으니까 절대값이 크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얘가 절대값이 크니까 양의 방향으로 많이 갔죠. 야, 주머니에 3만 원밖에 없는데 5만 원짜리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인터넷으로 주문할 때도 당연히 카드 잔액을 조회하고 그것을 넣어서면 결제가 안 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또 자동 판매기 여러분들 200원 넣고 저 700원짜리 사이다 뽑으려고 그래봐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발로 차도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두 수의 절대값의 차이에 여기 현재 위치에 차이에 요 차가 되겠죠. 여기다 써주세요. 어디 갔어? 야, 3번 여기에 차라고 써주세요. 차 온도차, 일교차 요즘 그러죠? 요즘에 10도까지 떨어지지만 낮에는 25도까지 올라가요. 15도 이상 온도 차이가 생기면 우리 몸이 힘들어요. 아침엔 추워서 이래요 이렇게 나는데 점심에 돌아다닐 때 땀이 나서 삐질삐질 흘리고 저녁이 되면 또 춥고 그럼 우리 몸이 적응하기 힘들어요. 잘 때 특히 남학생들 잘 때 아무리 더워도 배는 덮고 자라 그랬습니다. 안 그러면 배탈 납니다. 배 아파요. 온도 차이, 성격 차이, 요 차만큼에다가 부호를 어떤 걸 해줘요? 많이 간 쪽, 절대값이 큰 쪽에 부호 플러스 1을 해주면 현재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다고요? 좋습니다. 이제 2번에 어려워져요. 2번에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빨간색 볼펜 준비. 네 번째, 음의 정수 더하기 양의 정수. 자, 여기도 절대값을 기준으로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항상 양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음수 3 더하기 양수 2는 여기 원점 왔어요. 여기서 원점에서 음수 3이 여기 원점 미안합니다. 원점에서 음수 3 퐁당 3칸 갔어요. 얘가 절대값 시키니까 더 많이 갔습니다. 3칸 갔는데 이번에는 참깨구리가 와서 야 우리가 잘못 왔어. 지구로 가자. 양의 방향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가자. 사실 오른쪽의 뜻이 뭐냐면 바른 쪽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도 뭐예요? right, 옳다는 얘기예요. 신기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원시인들이 봤을 때 서양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떻게 돼요? 원시인들이 자고 일어나면 오른쪽에서 해가 떠오르죠. 그쪽으로 가야 식량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동물들도 많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오른쪽이에요. 말해놓고도 이상하다. 라이트라고. 우리말로도 오른쪽이 옳은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돼서 오른쪽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여기 어디 갔어요?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한 글자. 차이. 3과 2의 차이 얼마예요? 1이죠. 1만큼 차이 나죠, 절대값이. 그래서 현재 위치는 여기서 1만큼 내려간 꼴이 되고 부호 조심하자 그랬습니다. 부호가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이 멀리 갔으니까 이쪽으로 멀리 가면 당연히 이 차이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아까 3번처럼 저쪽으로 많이 갔으면 이쪽으로 가 있겠죠?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결과의 절대값 사이차에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문제를? 만약에 이게 안 되는 분들,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당연히 돌려가면서 보시면 되겠죠? 뒤로 들어가서 채워넣기 보겠습니다. 채워넣기 보시면 여기 그림만 봐도 되겠죠? 양수 1 더하기 양수 3. 초등학생들 더 잘하는 수성 초등학교 애들 집에 가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양수 퐁당 4. 양수 4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냥 4라고 하면 안 될까요? 됩니다. 플러스 4. 다음에 2번 마찬가지. 좀 생각해. 이제 2번에다가 별표 한 개 쳐주세요. 음수 때문에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문제를 괜히 어렵게 하려면 분수나 소수가 나와서 힘들겠지만 중학교에 와서는 분수 소수는 별로 안 나와요. 여기 보세요. 분수 소수 있어요? 10 넘어가는 숫자 별로 없습니다. 그거보다도 음수가 나와서 여러분들 괴롭힐 거예요. 어쨌든 음수 5 지하 5층으로 내려갔어요. 어머나 갔더니 여기 지하 주차장이야. 저기 CGV 영화관 갔더니 지하 막 5층 6층까지 있습니다. 지하 5층 잘못됐어. 다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위로 2층 올라가자. 그러면 이 위치의 값은 마이너스 3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매번 수직선을 그릴 수 없으니까 생각하자고요.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 3이 되겠죠.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상하세요. 매번 수직선 그리려면 좀 번거롭잖아. 불편하잖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호와 절대값을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43페이지 어디 갔지요? 43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에 정리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았듯이 둘 다 둘 다 양수이면 플러스 기호를 써주고 절대값을 합을 하면 되고요. 둘 다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 계속 가던 대로 왼쪽으로 계속 음의 방향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절대값을 합으로 하시면 되고, 여기가 어렵죠. 여기다 또 별표를 붙여놔 주세요. 여기가 문제예요. 별표 붙여주세요. 그래서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가던 대로 반대로 돌아왔으니까 청기구로 생각하시라 그랬습니다. 절대값의 차에 택시 타고서 갔다가 수진하면 어떻게 되려나? 절대값의 차에다가 부호를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양수가 크면 플러스, 음수가 크면 마이너스. 이 판단은 누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절대값이 큰 수에 부호를 붙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줄다리기 생각해 보세요. 채워넣기, 얘는 채워넣기 빨리 보자. 채워넣기 해서 채워넣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7. 음의 방향으로 훨씬 더 많이 갔죠. 영하 10도에서 3도 올라갔어. 에게 영하 10도 추워 죽겠는데 3도만 올라갔어. 다음날 영하 7도. 다음 영하 4도인데 다음날 더 내려갔어요. 9도가 더 내려갔어. 이런 날 별로 없죠. 올겨울에 별로 안 추웠습니다. 올 여름에는 덥다 그러는데 걱정이네. 어쨌든 영하 4도인데 9도가 더 내려갔어. 공통인 부호 두 절대값의 합 마이너스 13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빨간색 볼펜 준비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여기에 별표를 7개 붙여주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안 되면 큰일 나요. 이거는 큰일 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중학교 수학에서 제일 중요해요. 뒤에 가서 방정식, 함수 이런 것들을 할 때, 물론 도형에서는 음수는 안 나옵니다만 방정식, 함수 이런 거 다룰 때 계속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음수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실 이번 단어는 뒤에 방정식하고 함수를 하기 위한 연습이에요. 연습하는 단어예요. 마치 자전거를 잘 타려면 어렸을 때 킥보드나 뭐 이런 거 탔던 학생들은 잘 타겠죠. 마찬가지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성인이 돼가지고 오토바이를 탄다, 또 운전을 한다는 학생들은 자전거를 타본 사람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금방이에요. 또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기 때문에 자전거 타던 사람은 이렇게 하면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빨리 가겠구나, 이렇게 하면 위험하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운전도 금방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전거 타는 게 연습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나중에 성인이 돼도 운전하는데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러다가 아니죠. 이제 앞으로는 자율주행으로 돼서 더 이제 손쉽게 가는 자동차도 나오겠죠. 그러길 기대합니다,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살 거예요. 어쨌든 생각해 봅시다. 유리수의 덥셈, 에디션. 부호가 같은 빨간색 부분 준비합니다. 부호가 같은, 이게 중요해요. 부호가 같은 두 유리수의 덥셈은 절대값의 합의 공통인 부호, 화살표 퐁당 이렇게 가던 대로 계속 갔다니까. 음수면 음수, 양수면 양수, 가던 대로 계속 갔어요. 더 갔어요. 이게 어렵죠. 부호가 서로 다른 애다가 또 별표 쳐줘요. 얘는 중요하니까 파란색으로 하자. 다른 애다 별표 치시고. 이게 헷갈리죠. 청개구리가 나타났어. 드디어. 야, 청개구리면 진짜 초록색으로 해보자. 야, 왜 초록색인데 왜 청개구리라 그러는지 몰라. 신호등도 녹색 신호등인데 왜 초록불이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초록하고 녹색. 그거 알아. 생맹이라고 색깔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 파란색이나 녹색이나 비슷해 보인대요. 여러분들은 잘 보이겠지만 또 강아지나 동물들은 초록색이나 파란색이 같아 보인대. 구분을 못한다 그러더라고. 어찌됐든 두 유리수의 덥셈 두 절대값의 차에 differ라 그랬습니다. differ from 퐁당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그쪽으로 더 많이 갔거든. 아까 뭐 온도계에서 영하 10도였는데 2도 조금 올랐어요. 그래도 춥죠. 이렇게 큰 수의 부호를 붙여준다 그랬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뒤에 번식 한번 함수할 때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1번.
문제 1번. 어머나, 그 문제 1번에 3, 4번만 보겠습니다. 3, 4번만. 뒤에 보시면 3번. 절대값이 당연히 5.6이 더 크죠. 그러면 부호를 먼저 결정해 주세요. 여기 써놨죠? 부호, 플러스, 양수. 저 중학교 1학년이야. 덧셈이란 뜻이 아니죠. 양의 부호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두 절대값의 차이. 나 모르겠어요. 그럼 수직선 그려. 뭐 할 수 없지 뭐. 5.6과 2.1의 차이 빼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 써주세요. 답 써주세요. 3.5. 선생님 그냥 3.5라고 그래도 안 되나요? 됩니다. 네, 다만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뿐이죠. 2번 마찬가지. 2번은 부호가 서로 같네요. 둘 다 없으니까 마이너스에다가 2와 3의 최소 공배수 6으로 통분한 다음에 정리했어요. 마이너스 16. 문제들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2번 어떻게 됐나? 2번 뭐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토성의 반평균 온도가 영하 150도. 근데 낮에는 거기보다 조금 27도 올라요. 그래도 뭐 춥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두 절대값의 차이 마이너스 150 플러스 27이니까 절대값의 차이 얼마? 123. 마이너스 123도가 되겠습니다. 123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추가해서 더 얘기하고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43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보겠습니다. 아마 초등학생 중에 수학에 관심 있거나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아마 벌써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덧셈이 아니면 안 됩니다. 빨간색 나와라. 초록색으로 한번 해봐. 아까 초록색 해본다 그래. 초록색이 아니라 이거 연두색 같다 이건. 거의 뭐 이건 색이라기보다 빛이기 때문에 거의 초록색에서 빛이 나오니까 연두색으로 보입니다. 덧셈일 때만 이래. 뺄셈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뺄셈 안 돼요. 나눗셈도 안 돼요. 덧셈에서만 그렇습니다. 두 수의 덧셈에서 마이너스 6 더하기 2는 미안합니다. 막 이렇게 혼돈하면 안 되겠죠. 음수 6 더하기 양수 2는 이렇게. 양수 2 더하기 음수 6은 이렇게. 같네. 에이, 같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여기 수성 중학교 여기 앞에 102번 버스가 오고요. 1000 몇 번이더라? 세대 버스가 오는데 그 뭐 순서를 바꿔서 온다 그래서 큰 문제가 있나요? 또 그 같이 오기도 힘들죠. 맞춰서 오기도 힘들죠. 안 그럴까요? 어쨌든 이와 같이 두 수의 순서 동그라미 쳐주세요. 순서를 바꿔야 더해도 그 결과는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물쇠 중에 버튼으로 된 자물쇠 비밀번호가 뭐 1, 2, 3, 4다. 이때 버튼으로 된 걸 4, 3, 2, 1 이렇게 누른다 그래도 순서를 다르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결과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비밀번호나 또는 자기 생일이 23일이다 하면 32일하고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숫자들이 순서가 중요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상관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을 뭐라 그랬냐면 이것을 이렇게 결과가 같으므로 이것을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라고 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수유역에서 교환 안 돼. 이렇게 돼 있으면 또 저기 뭐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구입해서 다 뜯어서 만져보고 막 부품까지 다 만져놓고 나 이거 안 살 거예요. 갖다 드리면 아주 좋아하겠죠? 덧셈의 교환 법칙 별표 6개 쳐주세요. 별표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별표 6개. 교환 법칙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communication law라고 합니다. communicative law라고 하기도 하고 communication 하면 정보나 의사를 교환하는 거죠. 주민센터도 community 또는 communication center라고 하죠. 주민들의 의견이나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을 서로 교환하다 그런 뜻으로 주민센터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뒤에 나오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거 항상 뒤에 나오는데 내가 얘기하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뭐야? 이건 뭐지 이건? 또한 세수 또는 세수가 아니고 4개 5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덧셈일 때만 그렇습니다.
덧셈해서 이렇게 앞에 두 개를 먼저 더해서 더 하나, 뒤에 두 개를 먼저 더해서 얘하고 더 하나. 심지어는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를 암살로 미리 더해서 지금 해봐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8. 8에서 3 빼면 얼마예요? 5 맞죠? 맞죠? 즉 세 개의 숫자를 어떤 걸 먼저 계산하여도 그 결과는 신기하게도 항상 같습니다. 줄 쳐주세요. 이와 같이 앞에 두 수 또는 뒤에 두 수를 먼저 더한 후 나머지 수를 더하여도 그 결과는 항상 같다. 이것을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름 붙이겠습니다. 별표 6개. 별표 6개 쳐주세요. 별표 6개 쳐주세요. 부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하자. 또 파란색이 또. 그래서 그 아래 상자 쳐주겠습니다. 상자 쳐주시고 별표 6개 쳐주세요. 크게 별표 쳐주세요. 별표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너무 커서 안 보인다. 별표 6개. 별표 6개 쳐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덧셈, 에디션. 오늘 공부한 거 정리하겠습니다. 덧셈에 대한 계산법칙. 그래서 부호가 서로 같을 때에는 공통인 부호를 붙여주시면 되고 절대값의 합의에. 그 다음에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수직수를 생각한다 그랬죠.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에 절대값을 차라리 붙여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수직선 그리세요. 아니면은 뭐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타고서 7층 올라갔다고 4층 올라갔다 이렇게 몇 번 해보세요. 그럼 경비 아저씨가 쫓아올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농담입니다. 또 지하철 타고서 수유역에서 저 미아역까지 지나서 쭉 가다가 반대로 돌아오고 우리 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제 음수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음의 방향이니까 줄어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또 포인트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무슨 포인트 적립하는데 이게 줄어들고 늘어나고 우리가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덧셈을 하다 보니까 법칙들이 있었어요. 세수 그 이상도 된다 그랬습니다. 덧셈의 교환 법칙, 커뮤니케이션 로. 그래서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와 항상 같더라. 심지어 0도 그래요. 3번 결합 법칙. 어떤 걸 먼저 결합시켜서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전화요금도 어때요? 가족끼리 또는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결합 상품이 있잖아요. 결합 상품. 그런 거 들어봤어요? 결합 상품? 또는 보험이라든가 또는 마트에 가도 같은 종류끼리 이렇게 묶어서 뭐 오리온 제품이면 뭐 오리온 제과끼리 이렇게 묶어서 한 묶음 해놓고 5,000원 받을 걸 3,000원이나 또는 같은 이렇게 행사 결합 상품이 있잖아요. 또 보험회사도 마찬가지. 보험회사 그런 데서도 또 이렇게 상품이 있는데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이걸 묶어서 하면 훨씬 더 싸게 해줘요. 자, 결합식 앞에 두 수를 먼저 하나 뒤에 두 수를 먼저 하나 그 계산한 결과는 항상 같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걸 어디다 써먹냐고요? 여기 써먹으려고요. 그 아래 줄쳐주세요. 이상과 같이 세수 이상의 덧셈에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하여 순서를 바꿔서 별표 하나만, 물론 당연히 그래도 결과는 같아야 되겠죠. 결과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순서를 바꿔서 계산하면 편리한 경우가 있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표현을 보세요.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편리할 때가 있다. 혹시 경우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경우?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아는 말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다 써왔던 말이나 수학적인 내용들이 다르게 생각해보고 영어로 표현해보면 금방 쉽게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어찌됐든 함께 풀기 1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겠어요. 초등학교 때처럼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다 돼요. 그게 기본이야. 기본이에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좀 특별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얘하고 얘를 바꿨어요. 덧셈이라는 걸 확인하고 덧셈에서만 이렇습니다. 이렇게 교환. 다행이다. 교환이 됐어. 바꿔서 얘네들이 뭐야? 통분이 돼 있네. 통분이 돼 있으니까 이게 편하다는 얘기죠. 얘하고 얘는. 통분이 안 됐을 때는 더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야구할 때, 축구, 농구, 배구할 때, 운동할 때도 또 예술하는 사람들이 음악하는 분들이 생각하셔야지 아무 생각 없이 뭐 아니죠.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통분되어 있으므로 계산해서 나중에 계산해도 된다. 얘네들을 먼저 하거나 또는 얘하고 얘를 그냥 암산으로 해서
처리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암산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교환 법칙을 알고 있으니까 교환 법칙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결합 법칙 얘네 둘을 먼저 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뺄셈이나 나눗셈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답이 다르게 돼요. 3번에다 별표 한 개 쳐주세요. 3번에다가 별표 한 개. 문제에다가 별표 한 개. 붙여주세요. 자, 이제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보다시피 이제 음수도 나오고, 게다가 이제 분수에다 소수까지 나와버리네. 이야, 이게 미치겠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죠. 1번. 지금 여러분들 풀면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1번. 칸이 좀 좁죠,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은 결과만 써놓으시고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줄 쳐주세요. 어떻게 했냐면 얘네 둘 이렇게 줄 쳐주세요. 얘네 둘을 바꾸겠어요. 그래서 교환법칙 바꿔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양수인 얘네들을 먼저 결합법칙 먼저 계산했습니다. 뭐 암산으로도 되겠죠. 18만원, 12만원, 30만원. 돈으로 하면 학생들 안 틀려요. 30만원이 있는데 25만원을 썼어요. 더하기 음수 25, 양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마찬가지. 2번에서는 여기를 줄을 쳐주세요. 여기를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여기다 줄 쳐주세요. 얘네 둘을 바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는 분모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음수끼리 먼저 계산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할 때는 그냥 이거하고 저거를 먼저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당연히 그 과정을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암산을 하지만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교환법칙에 얘네들을 먼저 결합법칙으로 계산해서 요거하고 요거 7만원에서 32,000원 빼니까 38,000원 마이너스 3.8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3번 마찬가지. 이번에는 어떻게 했나요? 이번에는 통분이 되어 있는 얘네 둘을 바꿨어요. 그래서 분모가 5인 것을 먼저 데려왔어요. 이렇게. 얘네 둘. 교환법칙 바꿨고 결합법칙 얘네 둘을 먼저 했어요. 이렇게. 또는 선생님 이거하고 이거를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도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걱정 마세요.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그래서 얘네 둘을 계산한 다음에 3분의 1과 처리했습니다. 자, 4번 한번 혼자 해보세요. 시간 2분. 4번 한번 혼자 해보세요. 시간 2분. 자, 우리 선생님 아들 정식이를 데려왔어요. 정식이를 데려왔어요. 정식이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정식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정식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4개짜리 제일 어려운 4개짜리 왔어요. 우리 선생님 아들 정식입니다. 정식아 우리 어떻게 할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냐면 지금 나 같으면 양수끼리 음수끼리 했을 텐데 양수끼리 음수끼리 하면 통분하는 과정을 여러 번 해야 되는구나. 또 그런 불편함이 있네. 그래서 책에서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어떻게 돼? 얘네 둘을 교환법칙으로 바꿨어요. 천천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꿔서 통분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통분이 힘들잖아. 귀찮잖아. 통분이 돼 있으니까 2분의 5 빼기 1, 2분의 4 2가 되고요. 분모가 3이네요. 통분이 돼 있으니까 이게 편하다. 어때 정식아? 이게 더 편하네요. 얘네 둘이니까 3분의 1 빼기 4니까 3분의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사실은 이거 7줄 넘어갈 텐데 책에선 간단히 표시해놨네요. 그래서 2만원에서 만원 썼어요. 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잘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덧셈에 대한 계산법칙을 이용하면 주어진 계산을 더 편하고 빨리 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따로따로 하고 그런다면 이거 10줄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이것으로서 첫 번째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할지 생각해 보시고 또 실제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매일 우리 정식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매일 손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